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윤진아이고요. 오늘 발표는 앞서 이진우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제 경험 플러스 이진우 선생님 포함한 여기 또 산업안전보건대 이용원 과장님 이런 여러 분들이 올해 1월 21일 날 같이 모여서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방안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플랫폼 노동 건강 아이디어 톤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있는 과정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발제까지 유튜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이긴 하지만 보건학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건강 증진에 관한 플랫폼 노동자와의 면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돼야만 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한 연구 방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겁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겁즈.org라고 치시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 밑에 유튜브 클릭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겁즈.org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주제,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연구 주제에 대한 건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건강 보호 기본 원리를 저도 직업환경 의사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사업장에 전달하면 이 사업장이 책임지고 노동자가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그 서비스대로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사업장한테 서비스를 전달하면 그게 노동자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가 될 때는 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사업장이 불분명하거나 있더라도 그 서비스를 전달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적 흐름만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한테 산업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 의료원을 통해서 지방자치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산업장에게 저희가 산업보건 서비스를 전달한 다음에 그게 자동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개념은 좀 일정 부분에서는 어렵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상당 부분은 불법 고용이나 불법 파견의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나눠서 다시 사업장의 의무를 강조해야 되는 두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얘기한 사업장 베이스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흐름만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떻게 건강관리를 전달할 건가 위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 저희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산업보건 쪽으로는 기경제 노동자에게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즉각적인 요구에 따라 소비자의 즉각적인 요구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고용계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을 마무리한 후 고용관계가 끊겨지는 그런 경제활동을 기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경제 근로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지만 그렇게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단기 고용과 단기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산업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기경제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산업주 근로작성 산재보험이라는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강제력을 갖고 산업보건 서비스를 전달했다면 이젠 그것이 아닌 상태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주제입니다. 그 다음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 노동자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한 단어로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2018년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직종별 건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단에서 연구를 잘 해주셨는데 플랫폼 노동자들도 웹 베이스, 로케이션 베이스 너무 잘 아시죠? 로케이션 베이스라고 하면 뭐 타다, 라이더스, 우버 뭐 이런 쪽이 될 거고요. 웹 베이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숨고 이런 거 쓰죠. 저희가 막 앱을 개발할 때 개발 못하면 바로 그 승고에 올려서 요거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바로 사용되는 웹베이스 같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그 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을 좀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법적으로 불법 파견이나 불법 고용의 다른 이름인 경우는 법적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구조적인 방법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심건강노동에서 플랫폼 노동을 7개의 직종으로 나누고요. 그 7개의 직종에 대해서 올해 심층 면담을 한 후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하는 것이 서울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럼 산업보건일까? 우선 최소 무엇이 산업보건일까라는 거를 고민하기 전에 최소 일반 노동자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를 플랫폼 노동자도 누릴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진우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2시, 4시, 5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저희도 플랫폼 노동을 만났을 때 2시부터 4시까지가 라이더스가 화장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가 있고 화장실 계신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는 거고 대리기사분들은 늦게 일어나서 5시부터 콜이 오기 때문에 4시부터 5시까지 콜이 올 수 있는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있고 6시 이후로 가사관리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일반 노동자가 갖고 있는 여러 서비스를 플랫폼 노동자도 동일하게 가야 되겠다. 우리 법도 노무자라는 단어를 바꾸면서 그걸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현과 문제점에서 외국에서는 상당 부분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연구하는 부분과 플랫폼 노동자로서 사업주 중심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 개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국제사회에서는 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희 링크를 가져왔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가게에서 띵동 올렸을 때부터 네. 15분 안에 가야 돼요. 네. 20분 안에 가야 되는 거죠. 내비가 맞는데 내비보다 적게 줘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라는 죽어보고 빨리 가요. 그걸 통해서 내 평점이 나빠지면 결론적으로 오더를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산재 이게 안 돼요. 네. 공제가 나올 거고 라이더 유니온에서도 5분 특재단하고 해서 그 수리 오토바이 수리에 대한 장차 공제회 그 다음에 소액 대출이라는 거는 오전 타임은 11시부터 2시까지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저녁 타임은 5시부터 8시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 시간에는 식사하는 기사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강일지를 쓰게 한다든지 네. 앱으로 네. 그걸 통해서 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게 한다든지 네. 추적 조사를 해서 연구자들이 뭐 등에다 이 사람이 붙여서 오토바이가 충격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몇 회가 있든지. 그때 노무제공자도 정부가 하는 건 다 법이잖아요. 네. 특고 직종 부분이어서 그 퀵서비스 그쪽에도 막 그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런 네. 업체에도 산안법에 따라서 교육시켜라. 이쪽은 그 직종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 교육 자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튼 정부 지원을 받는 바우처 사업, 요양 사업 등에서는 전부 필수 노동자이고 저희도 똑같이 가정일을 근데 이건 필수가 아니다라는 이분법에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건 그렇고. 새벽에 12시 반 1시 정도 네. 1시 정도부터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일주일에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 먹는 경우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왜? 일을 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아. 그걸 또 놓치면은 그것도 그게 지나가 버리면 일이 없거든요. 2시, 3시에 그냥 빵 우유 하나 아니면 뭐 삼각김밥이나 간단히 먹고 네. 그리고 4시, 5시에 와서 집이나 상동문차 와서 그때 이제 먹는 거죠. 누군가하고 공유를 한다는 것과 네. 그렇지 않고 혼자 네. 모든 걸 그 스트레스든 네. 어떤 상황을 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마 엄청난 차이일 것 같아요. 대대하면서 혼자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외로웠는데 같이 팀워크하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첫 번째 소속감이 생겨 너무 좋고 네. 그 위로와 격려해줄 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다는 게 네. 꼭 이 회사 같아요. 예? 아. 그런 서로 그런 동아리에 있다는 게 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전문가한테 그 수면하고 식사에 대한 거를 수면하고 좀 많이 식사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늦게 자면서도 네.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하기 좋은지를 네. 한번 조언 좀 받고 싶네요. 정신질환.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첫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활기차게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오셔서 뭐 교육도 해주시고 이동자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사관리사와 대리기사와 라이더스가 바라는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왜 바라는 연구 주제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예전에는 사업장한테 어떻게든 서비스를 전달하면 이 사업자가 고용관계와 책임, 책무를 통해서 노동자한테 서비스를 전달하고 체크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숙제를 내두듯이 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그냥 가버립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가지고 플랫폼 노동자가 이게 굉장히 좋든 안 좋든 플랫폼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야 그나마 몇 명이 듣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가 바라는 연구 주제라는 단위로 썼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면의 질, 식사 문제, 근골계, 정신질환 이미 많이 개발된 서비스인데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결국에 이동형 사회복지 실험 알리아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한 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서비스도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습대로 정말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점은 그러면 누가 어떤 금액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랍니다. 여기는 공제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공제 방식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례 중에 가져올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사례 중에 대리기사 협동조합 연구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리기사 협동조합 연구 모델은 2014년에 대리기사들 중심으로 연구가 됐었던 것이고요. 대리기사가 대리기사를 연구해서 첫 번째 결과로 플랫폼 노동자가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는 굉장히 좋은 연구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연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알바로 생각한다든가 투잡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면 이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돈을 벌고 다른 사업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연구의 중요성은 플랫폼 노동자 자체가 이 일이 노동이고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개념을 스스로 갖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인식이 되니까 이때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서울시청을 만나고 이 서울시청을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처음으로 유치하는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랫폼 노동자가 저희 직업환경의학회에서 포스터 10개를 낸 상황이고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플랫폼 노동자고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를 연구하고 이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저도 있고 다른 지금 여러 교수님도 계신데 중심은 플랫폼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가 결국엔 이게 중요한 직업이고 이게 내 삶을 유지하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기니 이게 플랫폼 회사에 대하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기사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여기 연구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연구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대리기사 쉼터를 유치하게 되고요. 이 대리기사 쉼터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서 결국에는 현재는 한국노총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회가 생기고 거기 지부장으로 이 연구원이 이제 지부장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리기사가 초입 대리기사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요. 법적 상담 시스템화를 구체화하고 대리기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연구를 스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사회로부터 또는 플랫폼 노동자로부터 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의 연구 주제는 이런 연구를 하면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학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안전보건공단도 이 플랫폼 노동자가 이렇게 시간상 6년 정도를 연구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적게 하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해 12월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요 우측에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지부 강충원 교수님이 계신 건데요. 보건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이걸 해라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여형 연구의 조금 변형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풀어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이걸 푸는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1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2주 정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오프라인을 모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직업환경의학, 법률, 건강증진개발원, 직업환경의학, 법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법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보면 안전보험단의 그 라이더스 지리정보 서비스 개발하신 이용원 과장님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 함께 하였고요. 학회, 산업보건학회, 그리고 IT 전문가, 그리고 정책으로 가야 되니까 민주당 정책 노동법,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플랫폼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되고요. 여기 이진우 선생님께서 아까 말한 온오프라인 접점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모습을 발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다 다루기보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아이디어를 조사를 하면 아까 이준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특수건강 검진을 하면 그 검진의 정보가 검진센터에 있고 그 검진센터가 K2B로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그냥 검진센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저희가 기업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저장하는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 보고통계 대신 수집통계인데 플랫폼 노동자는 건강정보 플러스 지리 위치 정보가 같이 수집이 되어야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리 위치 정보를 같이 수집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든가 안전보험단에서 서비스하는 거를 바로 정보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좋은 산업보건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동료가 있을 때 자연히 습득되었던 건강 정보라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에는 없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잠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내가 병원을 아프면 약국을 가야 되는지 병원을 가야 되는지도 동료로부터 자연히 습득되는 또는 인생의 선배로부터 자연히 습득되는 건강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베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교육 사업을 할 때 플랫폼 노동자 라이더스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육 사업을 할 때 플랫폼 노동자는 이 일을 내 평생 직장이야 이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겠어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 열심히 벌어서 1,000만 원을 벌면 이걸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3개월 이전에 된 플랫폼 노동자한테 건강 서비스를 전달하면 내가 이거 받을 시간에 좀 더 벌어서 여기서 탈출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3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사고가 한 번씩 나는데요. 이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1년 된 시점에는 네이버 지식인 검색이라든가 카페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335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선배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1에서 3개월 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접근하는지 URL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 URL을 통해서 1년 후에 보상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왔을 때 그때 교육을 하고 보수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해준다면 라이더스는 잘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검진을 오픈형 검진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대리기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퍼센트가 30%였더라고요. 근데 보통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퍼센트가 70%에서 100%입니다. 따라서 대리기사분들한테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의료원 그 경기도 의료원에서 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민간 모델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플랫폼 노동자를 오픈형 공간에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모아진 플랫폼 노동자가 50명이 넘으면 일반 건강검진에서 출장검진을 와도 비즈니스상 적자가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돌리고 저희는 플랫폼 노동자를 50명 모아서 그 강당에 모았습니다. 빈 강당에. 그럼 이제 건강검진 서비스가 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서 35명만 모였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걸어서 병원을 가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사업장에 버스가 오는 방식이라면 요거는 유휴 공간 또는 공공공지라는 곳에다가 플랫폼 노동자가 모이는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를 해서 결국엔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검진은 저희 기겁스 팀이 만들어 놓은 산업보건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설문지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로 측정부터 시작해서 특수검진, 야가검진, 특수검진하는 설문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여기 저장이 되면 현재 K2B 특수검진 올라가는 코드와 표준화돼서 딱 맞을 수 있도록 그 변수를 다 바꿔놓은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저장이 되면 이제 이 저장이 보건관리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다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이 되고 여기에 이진우 선생님처럼 파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엔 플랫폼 노동자가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 만들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이나 커뮤니티가 필요하니까 온라인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그걸 팀 모임이라고 만들었고요. 이 팀 모임은 플랫폼 노동자 중에 대리기사들은 약 100명 정도가 이 팀 모임을 하고 있고요. 가사관리 서비스는 부청과 영등포에 60명씩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밤 6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팀 모임을 온라인 공간에서 검진이나 안전보건에서 만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폼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요번에 할 수 있는 뭐 그 한국노총의 교육장소, 안전보건단의 강당 이런 곳에 모일 수 있는 예약시설 만들면 거기에 근로자원센터라든가 일반 특수건강검진기관 출장 60명이 넘은 출장검진이 오니까요. 검진을 오는 방법으로 가고요. 그리고 지리정보와 이력정보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국가라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국가라는 사업장이 산업보건관리사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건강의 흐름이 갈 때 정보의 흐름이 같이 가야 이게 바로 이걸 갖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저희는 이걸 갖고 데이터 표준화와 중앙정보 산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단께서 플랫폼 노동자 연구를 한다면 직업 이력 정보 저장하는 법, 데이터 표준화하는 법, 그걸 중앙서버에 전달하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보건관리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3,000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한 명의 의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식도입니다. 보건관리사가 300명을 관리하면 하루에 40명한테만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플랫폼 노동자와 미팅을 갖는다고 하면 하루에 40명한테 전화를 하고 그중에 20%를 임상적으로 판단을 하면 주 3일을 일할 경우에 3,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원 과장님처럼 API 서비스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한테 좋은 산업안전보건단이 이미 만든 서비스를 전달해주면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2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오프라인 접점입니다. 근데 요걸 했을 때 이 흐름의 촉진을 보상하기 위해서 라이더스나 대리기사나 가사관리사 분들이 이거를 오기 위한 촉진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건강검진할 때 유급 휴가를 받는 것처럼 이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플랫폼 노동자는 공제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공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플랫폼 노동 공제라는 연구팀이 출범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텐데요. 이 운영위원회도 결국에는 존재하는 방식은 아까 3,000명을 하나의 그 의료 전달 시스템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가고요. 여기는 온오프라인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를 데이터로 저장하고 상황 보고 소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쌓인 사람에게 이력 관리를 하고 이 이력 관리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플랫폼 노동하는 기업한테 저런 이력 관리가 된 플랫폼 노동자를 써주면 어떻겠냐라고 막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건강 친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그 건강 진단에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플랫폼 노동자에도 건강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법규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흐름을 좀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는 2가지, 하나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고용에 다른 의미인 경우일 때는 저희가 법을 분명히 해서 OECD 다른 국가가 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귓경제 노동자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접점이라든가 온라인 서비스라든가 하는 방법,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는 공제를 원하니 공제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사후 관리는 결국에 데이터베이스로 돼야 된다면 이분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구 방법, 그리고 이거를 촉진하기 위한 어드밴티지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친화 기업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법 제정, 이런 것들이 저희 기업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